안녕하세요. 너랑 나랑 이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네, 이렇게 뵙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하고도 정이 드는 것 같고 또 댓글로 정답게 이야기하고 거기 답글 다는 재미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나를 살리는 말들을 3부로 이루어졌다고 소개를 한번 드렸는데 나 살리는 말, 그 중에 말에 해당하는 3부 이야기로 선생님하고 좀 지혜를 구해보고 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목은 그래도 다녀. 그래도 다녀. 예. 그래도 다녀. 이게 149쪽에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상담한 이야기입니다. 이 남편은 그 컴퓨터 모니터를 만드는 회사의 영업 과장이었어요. 이게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독점적인 기업에 비해서 이게 팔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모니터가. 그렇죠. 근데 영업 과장이니까 매출 압력을 계속 받고 더구나 그걸 부드럽게 받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강하게 받다 보니까 사표를 내고 싶은 마음이 날마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가서 나 사표 내고 싶다 라고 얘기하면 당신이 사표 내면 애 둘하고 나는 어떻게 하냐. 남들 다 하는 거 당신이라고 왜 못하냐. 그래도 다녀. 무슨 얘기를 해도 들리는 답은 그래도 다녀. 어느 날 너무 이게 압력을 못 견뎌서 소주 3병을 먹고 마포대교를 올라갔대요. 자살하려고. 그래서 이분이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렸답니다. 뛰어내렸는데 좀 이분 말씀에 의하면 불행은 자기 어릴 때 별명이 물개였대요. 병을 네. 분명히 죽으려고 뛰어내렸는데 이렇게 의식을 차려보니 난간을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분도 안 돼서 수상경찰이 출동해가지고 구출됐답니다. 구출돼서 사연을 들어보고 국밥도 사주고 또 잠도 자라 그러고 거기가 무슨 용강지구대인가 이런 데가 있어요. 그 마포대교에 1년에 뛰어내린 사람이 뭐 250명 뭐 이렇다니까 그 지구대에 가서 따뜻한 말도 듣고 용기도 얻고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아내한테 이젠 외박까지 하는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서러워가지고 사실 내가 자살 시도하려고 뛰어내렸다. 오늘 나 사표 내겠다. 그랬더니 아내가 한 말 그래도 다녀. 그리고 나서 이 아내가 정말 숨 쉬는 것도 싫어지더라. 그래서 아내하고 폭력적인 사건이 있고 상담을 받으러 와서 저를 만났던 거죠. 그래서 정말 제가 남자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그분의 첫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 이혼하자. 이거보다 더 싫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5글자 그래도 다녀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해서 이 책에다가 그대로 실었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들리세요? 그래도 다녀라는. 그래도 다녀가는 것도 현명한 얘기예요. 아 그렇습니까? 현명한 얘기인데 단지 딴지를 좀 걸자면은 왜 그 얘기를 하는지 설명하지 않고 결과만 자꾸 얘기했기 때문에 그 남편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고 그 말 자체에 대한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나가서 고생해봐라. 이런 반발심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고 부인이 조금만 더 현명하면은 당신 고생은 정말로 알겠다.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하는 거는 눈물 난다. 아, 벌써 제가 찡한데요. 네. 그 정도 얘기해놓고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참으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래도 나가라. 여러 데서는 안에 업어주겠네요.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말인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제 내가 생각이 나는 거지. 그 당장에 내가 그런 위치에 처했더라도 싫었을 것 같아. 내 사정도 모르고 덮어놓고 나가라 이 말이지. 맞아요. 사지에 몰아내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섭섭할 얘기는 더 있어요. 섭섭하니까 이혼하자는 말보다 더 듣기 싫은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아마 호소했을 것 같은데 내 생각은 부인은 참 현명해요. 현명한데 단지 그 과정을 조금만 보태가지고 위안부터 주고
위안을 하면은 내가 사표 내겠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도 나를 좀 고생한다는 걸 알아달라는 그렇죠. 네. 얘기거든. 네, 네. 그러니까 그걸 부인이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네. 알아주고 그래도 어떡하겠어. 네. 우리 조금 더 참자. 네. 고진감래라고 요 고생이 끝나면 언덕 위에 하얀 집 지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했다면은 가볍게 나갔을 것 같아. 여자가 현명한데 어질지는 못했네. 방법을 조금 몰랐던지. 그러게요. 그 설명이라는 두 글자에 다 들어있는 것 같네요. 그 설명이라는 말 속의 핵심은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알 것 같다 하는 이야기, 인정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설명도 길어가지고는 감동을 줄 수 없어요. 짧아야 된다. 핵심적인 걸 고생한다는 그 핵심을 그 사람이 감동할 수 있는 말을 찾아가지고 탁 던지면 이거는 뭐 일생 동안 두고두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설명을 논리적으로 아무리 맞도록 해도 길면 듣기 싫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소리로도 세 번 들으면 잔소리예요. 그리고 진정성이 의심받죠. 그럼 저렇게 뭔가 의도를 가지고 한다 이렇게 의심받을 수 있는 거죠. 나만 나가서 죽도록 고생하라는 말인가 이런 거거든. 제가 결혼 초기에 아이가 어렸을 때입니다. 아내는 이제 육아를 하느라고 회사를 사표를 냈고 아이를 종일 봤죠. 아이를 뭐 처음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저는 또 학교에 나가가지고 그 학교 상담 일을 했기 때문에 저도 뭐 정말 지인상 차상들 대처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늘 머릿속에는 집에 가면 소파에 들어 누워가지고 시원한 물 마시고 양말 그냥 벗어 던지고 그게 머릿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날도 제가 지친 몸을 이끌고 털레털레 집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초인종을 누르고 아내가 이렇게 나왔는데 나 너무 힘들어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내를 발끝부터 머리까지 스캔을 한번 해봤더니 아내가 아이를 안고 있는데 모유 수유를 했는데 여기 온통 엄마 젖이 튀어져 있고 아이는 고기가 뒤로 젖혀져 있고 아내는 하루 종일 옷도 못 갈아입고 머리는 약간 산발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또 제가 얼굴이 좀 피곤하면 검어진단 말이에요, 선생님. 제가 얼굴이 검어진 걸 보고 당신 힘들었지 이러더라고요. 제가 머릿속에 이런 게 떠올랐어요. 상담을 하다 보니까 속지 말자 여자말 다시 보자 여자말 그래서 당신 힘들었지 그런데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 절반이나 되겠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내가 영호 하더니 콧소리를 내요. 그랬더니 얼른 그 말 한마디 듣고 들어가가지고 애를 이렇게 눕히고 물도 갖다 주고 소파 좀 누우라 그러고 제가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울림이 컸나? 그런 생각이 제가 좀 들고 그 뒤에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말 해준 게 되게 고마웠다고 그래요. 선생님 지금 짧게 말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득 제가 그때 겪었던 그 일이 생각나네요. 이것도 또 사연감인가요? 아니, 그게 이제 우리 야구를 좋아하잖아요. 야구에서 제일 점수 따기 좋은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점수 따는 거예요? 이렇게 몸에 맞는 거? 아니, 몸에 맞으면 아픈데. 포볼. 아니에요? 그럼 뭐죠? 누상에 주자가 나가 있을 때 적시타를 때리는 거예요. 적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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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만루가 돼 있는데도 적시타를 때리지 못하면 한 점도 못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 고생했지 하는 그 말이 적시타가 되는 거예요. 네. 당신이 그 말을 잔뜩 기다리고 있을 때 딱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선생도 상담을 해서야 알지만 우리가 인터프리테이션 하는 걸 하잖아요. 정보를 다 받아가지고 종합해서 당신은 이렇다 하는 걸 되돌려 줄 때가 있어요. 되돌려 주는 건 핵심이라 해야 되고 이것을 받아들일 만한 자기 성찰이 돼 있을 때 그때가 적시타야. 이 사람은 받아들일 자세도 안 돼 있는데 나는 아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주절주절 대봐야 이 사람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적시타가 아니라서. 서로 합이 맞아야 되는 그렇지. 거죠. 네. 그게 이제 딱 적절할 때 적절한 말. 이거는 평생 안고 가는 거예요. 제가 적시타를 제대로 쳤네요. 그러니까. 오늘은 바보가 아니라 천재 같은 아, 이거 칭찬을 계속 받으면 제가 거만해지는데. 정말 적시타를 쳤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선생님. 야, 아까 특히 그 말씀은 저한테 굉장히 반전으로 들려요. 그래도 다녀라는 말은 현명한 말이다. 저는 현명한 말이라고 생각 못하고 남편 마음을 너무 몰라주는 매정한 말이라고만 생각하고 이 책에도 그렇게 썼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썼지만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모호했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줘라. 왜 그래도 다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라 하는 이야기는 귀가 번쩍 뜨이고 머리가 환해지는 이야기 같았거든요. 이 설명이라는 것은 참 힘이 세네요. 그렇죠. 적절한 설명. 네,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너무 짧아도 안 되고. 그다음 또 얼토당도 않는 설명은 또 그건 안 돼. 네. 아무리 교훈적이고 좋은 얘기라고 하더라도 네네네. 그것과 이 내용이 상통되는 네네. 그런 게 아니면은 그거는 효과가 없어요. 우리 선조들이라든지 선현들이 네. 얼마나 많은 좋은 얘기를 해놨어요. 예. 그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놨는 것을 아무거나 들이대도 다 좋은 말인데 적절할 때가 있고 적절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네. 난 그것도 내 친구가 보내온 그 메일인데 요새 이제 그 메일 왔다 갔다 하는 거 읽으면 재미있어. 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래. 그렇지. 유명하죠, 그 얘기는. 네. 유명하잖아요. 네. 그게 아마 그 이전에도 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그 소크라테스가 이제 유명하니까 소크라테스부터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네. 제자가 물었대. 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아는가? 늘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네, 네. 소크라테스 대답 모른다고 그러네. 모른다고. 네. 그럼 이걸 뭘 뜻하는 거야? 그러게요. 저도 지금 제가 왜 안경을 벗었다 끼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지 자신도 모르면서 너 자신을 너 알라고. 자신을 알라고 자꾸 얘기해서 네. 당신은 도대체 뭔가? 이런 의문이 이제 제자들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 말 나올 만하지. 네네.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했다는 말이 나는 내 자신을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 적시타를 넘어서 말로 말장난 같지만은 네. 그 깊이 생각해 볼 문제예요. 씹을수록 정말 그 맛이 나는 그래. 말이네요. 네. 그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다고 그러지만 네.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네. 지금 내가 이서원 선생 아는 건 아까 자랑했던 거 그거는 그다음 오늘은 이런 티셔츠를 입고 네. 뭐 그 정도지. 네. 속 마음을 알자면 내가 더 깊이 찾아 들어가야 되지 네. 않겠어, 그지? 그럼 선생님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제가 티셔츠를 입고 그냥 오늘 이런 자기 자랑을 하고 이 정도를 안다면 이것을 더 알기 위한 방법은 저를 통해서는 설명일 것이고 선생님이 저에게 다가오는 방법으로는 질문 아닐까 싶으네요. 그러니까 이제 네. 궁금증이 있어야 발전하는 거예요. 그 전에 궁금증, 호기심이 있어야 이서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야 저도 선생님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야 그래.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고. 네. 이제 벽돌 한 장을 더 얻는 거예요. 네. 내가 이서원을 알고 있는 요만한 집이 있다면 내가 궁금증이 생기면 그 위에다 벽돌 한 장을 더 얻는 거나 같은 거야. 그러네요. 그걸 뭐 바벨탑 쌓듯이 크게 쌓는 게 아니라 그 하나를 더 얻는 거예요. 네. 매일 하나씩 더 얹으면 365일이면 300장을 넘게 올리잖아요. 네. 스님하고 저도 기초공사로 벽돌을 여러 장 올렸죠, 지금. 올렸죠. 네. 그러니까 그래 올렸으니까 여기 앉아서 떠드는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이 이 책에서 음. 주로 말씀하시던 것 중에 인상적인 단어, 야금야금. 야금. 야금야금. 그게 한 장씩 한 장씩. 네, 한 장씩 한 장씩. 이런 우화가 있어요. 배구경에 보면, 네. 여행을 하다 보니까 2층 집이 있거든. 아, 2층 집이요. 네. 되게 부러워. 네. 자기는 단층 집에 사는데. 그래가지고 목소를 불러다가 이런 2층 집이 있던데 나도 그런 집에 살고 싶어요. 2층 집을 지어주라. 부러우니까. 네. 그랬더니 이 목수가 지어주겠다고 그러면서 네. 2층 집은 안 짓고 털을 닦고 그러는 거예요. 네. 2층 집을 지어달라는데 왜 자꾸 털을 골라? 네. 털을 골라놓고는 주춧돌 놓고 또 1층을 짓는 거예요. 그래 이 어리석은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2층 집 지으라고 했지 누가 터 닦고 1층 지으라고 그랬냐. 그래서 그 배교경에서는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말했다. 아,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그렇게 말했다. 나오는 거예요. 오인. 1층이 있어야 2층이 있는 거지. 2층부터 짓고 1층 짓는 데가 네, 어디 있겠어요, 그지? 그러게. 이게 사람 욕심이라는 거는 2층에 꽂히면 1층은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설명을 가로막는 것에는 욕심이 있을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성급함. 그럼. 한꺼번에 2층 집을 하려는 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생략하고 그냥 그래도 다녀라는 말이 툭 나오겠군요. 그렇기도 하고 네. 내가 이 설명이 없더라도 저 사람은 알아들을 것이다 하는 착각을 갖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래. 바로 그 지점을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남편들이 저한테 주로 많이 하는 얘기가 아내가 말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아내들이 또 주로 얘기하는 게 그걸 꼭 말해줘야 하는 거. 그렇죠. 보면 모르나. 그러니까 네. 우리가 대화법에 제일 좋은 게 제일 상급으로 치는 게 말 안 해도 알아주는 거예요. 이신전심. 예. 그게 제일 고차원적인 대화예요. 네. 그러면 말 안 해도 안다는 수준까지 가자면 내가 이 서원에 대해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다 알고 있어야 돼. 네. 다 알고 있으면 눈빛만 보고 척하면 되지. 말이 없기 위해서는 수많은 말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네. 내가 그거는 실제로 경험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네팔을 가면 이제 나보다 2살 위인 친구가 있어요. 2살 위. 네. 그 딸을 내가 의과대학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학부 형태인데. 네. 그게 인연이 돼서 내가 네팔을 자주 가요. 그럼 네팔 그 따님이 이화여대에 와서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었다는 거군요. 그렇지, 그렇지. 네. 특별한 인연이시네요. 그런데 네. 매년 가면 내가 그분하고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누고 하는데 네네네. 나는 영어도 좀 서툴고 네팔 말은 전혀 하지를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인 이 얄팍한 말만 하지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시겠네. 언어의 하고 장벽 싶은데. 때문에. 네. 그래도 내가 손만 이렇게 들어도 그 사람이 설명을 해. 놀라서 그거. 네.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이 사람은 일생 동안 메디테이션 하는 사람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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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메디테이션의 효과가 그런 건 줄은 내가 거기서 실감을 한 건데 내 표정만 보고도 이 사람이 지금 뭐가 필요하다는 목이 마르구나, 졸리구나, 배고프구나. 예.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야. 그게 이제 제일 좋은 대화 방법이에요. 그건 최고의 경지. 네. 그렇게 하면 다 알아야 되는 건데 그건 어렵죠. 그렇죠. 이 바쁜 세상에. 네네네. 그러니까 그 다음은 말하는 걸 말하는 그대로 알아듣는 게. 오해하거나 왜곡하지 그럼, 않고. 네. 그 제일 시원찮은 게 말하는 것도 못 알아듣고 그것도 거꾸로 듣고 지 마음대로 듣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마음대로 듣는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이 단계까지 올라갈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듣고 오해하고 이런 경험이 없으면 그 경지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실패를 거듭해야 성공으로 마침내 갈 수 있다는 그렇지. 거겠습니까? 그러면 결혼해서 처음에 낯선 남녀가 만나면 우리 늘 하는 말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끝없이 실수하는 시행착오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겠군요. 거치는 거죠. 네. 서로에게 서로 생소한 생활이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옛날에 본 내가 그 텔레비인데 이런 게 있어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네. 이래가지고 이제 이래 칸을 막아. 20, 30. 칸을 막아가지고 네. 부부를 따로 이렇게 앉혀놓은 거예요. 네. 서로 모르도. 네, 네. 그리고 아나운서는 이거 다 보이고. 부부를 따로 앉히니까 서로에 대해서 몰라. 네. 그 시청자는 이제 포커스를 가지고 비춰주니까 그 부분만 알고. 네네네네. 근데 이제 내용이 뭐냐면은 부부 사이에 얼마나 이심전심이 되는가 그거 테스트하는 거예요. 서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음. 네네. 20대에다 딱 물으면 서로 장담해요. 저 사람에 대해서 내만큼 아는 사람 없다. 한참 연애하고 막 네네네. 그러니까 다 한다. 다 끝까지 다 알아. 한다. 네. 그런데 이제 아나운서가 물어요. 지금 남자 포켓도 주머니에는 돈이 얼마나 들었나? 그럼 뭐 한 10만 원 들었을 걸요. 하고 만 원도 안 들어있어. 땡 틀렸어. 또 여자가 지금 무슨 신을 이러면 쓸 거. 하이힐을 신지 않았을까요? 운동화를 신고. 하나도 맞추는 게 없어. 다 한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한데. 네. 근데 이제 60대 여기 가니까 질문을 똑같은 걸 해요. 네네. 지갑에 돈이 얼마 들었을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고개를 끄덕이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왔어도 저 사람 속이 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아마도 10만 원쯤 들어있지 않을까요? 지갑 내면 딱 10만 원 들어있어요. 야,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정확히 맞췄어요. 네. 그 다음 또 이제 남편이 부인은 핸드백을 지금 들고 왔는데 어떤 핸드백을 들어봤을까요? 그 몇 개 있는데 뭘 들었을까? 모르긴 하면도 아마 빨간 백이 아닐까요? 네. 빨간 백이. 와, 야. 그게 이제 경험적이고 네네. 모르는 데서 차곡차곡 쌓여서 야금야금 알게 된 그런 사람 속은 모르잖아요. 예, 모르죠. 솔직히 네. 모르겠다. 그런데 아마 짐작한데 그렇지 않을까. 네. 겸손하지만 맞는 대답이고. 20대는 자신해요. 내만큼 아는 사람 없다. 낳아준 거는 부모지만 아는 건 내가 더 많이 안다. 네. 뭐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한다. 네. 하나도 맞추는 게 없어. 이해한다고 자신하는 당신은 어쩌면 오해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렇죠. 네. 뭐예요? 잘 모른다고 말하는 당신은 어쩌면 잘 알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젊을 때는 자기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해도 있고 한데, 좀 우습다고 하면 본인들한테 미안한데, 이런 환자를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 네.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중동 건설 현장으로 가고, 중동으로. 이 네. 여자는 이제 혼자 이제 그 일 끝나고 귀국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신혼 후에 바로 헤어졌네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핸드폰도 없고. 지금처럼 그런 게 전혀 없었겠죠. 편지로 이제 왔다 갔다. 네네. 그 매일 편지가 와. 매일? 매일. 오, 대단하네요. 아내로부터? 아내한테. 남편에게 아니면 남편이 아내한테. 매일 중동에서? 중동에서. 네. 이 여자는 글을 읽을 줄 몰라요. 아이고, 어쩌냐. 네. 그러니까 편지가 오는 게 중요한 거는 알겠는데 네네. 뜯어봐도 뭐 모르니까 네. 덮어놓는 거예요. 아이고. 차곡차곡. 예. 근데 이제 100번째도 오는 거야. 예. 거기 이 여자가 생각해 100번째는 무슨 좀 중요한 얘기가 적혀 있을 것 같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창피를 무릅쓰고 그 주인집 아주머니한테 이거 좀 읽어달라고. 네, 내가 사실 글을 모르는데. 고백하고. 네. 그랬더니 내가 지금까지 100번 편지를 썼는데 답장이 한 번도 없으니까 이거는 결혼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내가 해석하고 이혼하자. 아이고야. 야. 그 편지야. 그럼 여자 마음이 어떻겠어? 기가 막히고 억울하겠죠.
그래서 응급실에 온 거예요. 아, 선생님. 그래서 내가 치료를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중동에다가 부인이 이렇게 아파서 입원해 있으니까 그 휴가 맡아서 이제 귀국을 해서 예. 그 나를 보더니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돼서 당신 100번째 보낸 편지를 읽고 졸도해서 나한테 입원하자.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한글을 못 읽느냐. 그럼 당신이 한글을 못 읽는 줄 알면은 이 녹음 테이프도 있는데 사랑해 하고 말이지. 네네네. 1시간 쪼가 녹음해서 갖다 주면 부인이 뭐 하루 종일 털고 앉아서 할 건데 왜 읽지도 못하는 한글을 썼네. 한글로 써가지고 말이지 사람을 그렇게 고문하듯이 네. 그렇게 해놓고 100번째는 이혼하겠다니 그게 말이 되는가 그랬더니 한글을 모를 이유가 없다는 거야. 영어도 읽을 줄 아는 영어도 사람이. 읽을 줄 안돼요? 그것도 내가 무슨 소리인가 그랬더니 그 이 얘기가 이거예요. 자기는 결혼을 하면 지적인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게 네. 총각 때 로망이었어. 로망이야. 예. 그런데 한 번은 다방에 일에 들어가니까 웬 여자가 하나 커피를 마시고 이래 앉았는데 우아해 보이는 거예요. 첫눈에. 네, 지적으로 보여. 네. 그런데 책상에 보니까 타임지가 하나 놓여요. 아하, 타임지. 어. 우리 옛날 형님들 그 전부 다 타임지 들면 대학생이라는 거 그렇죠. 펴내기 위해서. 타임지가요 테이블 위에 놓여요. 네. 저 사람이다. 저런. 이래가지고 앞에 앉아도 좋으냐 승낙을 받아가지고 이제 전화도 교환하고 해서 이제 그거 딱 결혼이 보고 된 그냥 거야. 자기.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뭐서 네. 당신이 타임지가 그 놓여 있으면 말이지 영어가 읽을 줄 안다는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착각을 하네. 타임지 안에 뭐 재밌는 기사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 질문 이렇게 한 번만 물어보면 알 건데 네. 그것도 안 물어봐 놓고 지금 와서 그래 내 부인 보고 또 그랬어. 당신은 영어도 읽을 줄 모르면서 왜 타임지는 들고 다니면서 세상에 헷갈리게 했냐. 앉아놓냐 이러니까 그 부인 말도 그건 내게 아니라는 거야. 어쩜 좋아요. 자기가 들어가니까 네. 앞에 나간 사람이 이따가 놔뒀어요. 놔두고 그냥 나가서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았을 아이고, 뿐이라는 거야. 아이고 참. 그 이 말을 내가 길게 하는 뜻은 자기 식대로 해석하게 되는 거야. 참. 타임지를 테이블 위에 놓고 앉아 있으니까 저 사람은 영어를 잘 읽는다. 네. 영어 잘 읽으니까 한글은 물론 잘 읽을 것이다. 한글을 잘 읽는 사람이 100번 편지를 줘도 대답을 안 하니까 야.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소설을 썼네요. 소설을 썼어요. 아, 정말 이건 아름다운 오해가 아니라 슬픈 오해를 했네요. 그렇지. 제가 아는 분은 선생님, 남자의 좀 우수에 찬 모습을 너무 좋아했대요. 근데 성당에서 눈 큰 남편이 나오는데 눈물을 뚝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 남자. 그래서 결혼을 하고 물어봤다는 거죠. 당신 그때 왜 울었느냐. 이 남편 하는 말이 나 그때 하품한 거다. 그러게 자기 편의대로. 그러니까 자기 눈에 깍지가 끼인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눈에 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야, 이게 최고의 언어 도단이라고 그러죠. 언어를 뛰어넘는 그 경지까지 이신전심으로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만 되는 건데, 서로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편리한 대로 듣는다. 편리한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제가 예전에 그 사오정 시리즈가 한 번 있었어요, 선생님. 그래서 사오정이 이제 낚싯대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물어요, 사오정한테. 자네 낚시 가나? 이렇게 물으니까 사오정이 대답합니다. 아니, 나 낚시 가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난 또 낚시 가는 줄 알고. 전부 남의 말은 못 듣고, 자기 편한 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야, 정말 선생님하고 이야기 나누는 과정도 보면 사실은 말이 덜 필요한 단계로 가기 위해서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여쭤보고 대답도 들으면서 조금씩 이해하고
패턴도 알게 되고 아내 자랑하면 이건 사형감이다. 그래서 좀 조심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이야기도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은데요. 참 그러고 보면 선생님이 평생 하셨던 교수님이나 제가 또 했던 교수 자리가 결국은 가르치는 선생님 자리고 그것은 설명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전번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처님과 예수님이 각각의 근기에 맞게 그 수준에 맞게 설명해 주는 것 설명도 아무렇게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잘 이해할 때 제대로 된 적절한 설명이 나갈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설명은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적절한 정도로 있어야 된다. 이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아유, 오늘도 너랑 나랑 시간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굉장히 유익하고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느껴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도 다녀라는 말에서 참 아쉽다. 그때 좀 남편 마음을 읽어주고 설명을 해줬더라면 남편이 그렇게 마포대교로 가서 뛰어내리는 일도 없었을 거고 그리고 아내하고 불화하지 않고 사이좋게도 살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우리 관계에 있어서 자산이다라는 걸 확인하게 됐고요. 결국 선생님과 제가 하는 일도 어떤 현상에 대한 설명을 친절하게 그리고 가급적이면 쉽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설명을 이번뿐 아니라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랑 나랑 이서원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